수련을 따라 요즘 많은지 알아 이제 무대 위로 티가 날아와 나는 당황하지 않아 저들하고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아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이제 매일같이 우리 진짜를 해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이제 녹일 때도 됐지 요 크크에 방금 찍어올린 사진. 안녕하세요, 태호서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이두근 운동에 대한 공통사항이에요. 이두근 운동이 되게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응용도 많이 하고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두근 하면은 이제 삼두근, 안 보이네. 삼두근 위에 있는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두근은 상한근이 있고 상한 이두근이 있어요. 또 상한 이두근은 이제 장두와 단두가 있어요. 장두는 흔히 바깥쪽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그 이두근을 삼봉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봉오리를 만들어주는 이 근육은 상한 이두근에서도 장두예요. 즉 바깥쪽이고요. 이제 단두는 이 안쪽이죠. 어쨌든 이두근은 우리가 말하는 이두근은 원래는 상한근, 상한 이두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상한근 있죠. 상한근은 상한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잘하면 이렇게 딱 포즈 잡으면 여기하고 이 가운데하고 삼두근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가 상한근이에요. 어쨌든 뭐 이것은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해부학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두근 운동을 할 때 크게 바벨이 있고 이집바가 있고 덤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운동 기구로 많이 하고 우리 그 머신은 제끼게요. 머신은 그까지 뭐 대충 해도 되는 거니까 넘기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주예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장점과 특징과 뭐 단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장 기본이자 이두근을 엄청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바벨 컬이에요. 바벨이에요. 바벨이 무조건 중심이 돼야 돼요. 바벨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바나 덤벨로 마무리 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바벨이 왜 좋냐? 바벨은요 우선 무거운 무게를 칠 수 있어요. 네, 이건 이집바하고 공통이죠. 이집바도 원통복반이니까 무겁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덤벨보다 더 무겁게 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이 전완근이에요. 바벨컬은 전완근에 개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완근 운동을 따로 안 해주고 바벨컬만 잘해줘도 보조로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요 바벨은요 스탠다드가 있고 와이드가 있고 내로가 있어요. 그립을 바꿔가면서 공략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스탠다드는 골고루 좋아져요. 상한근, 상한 이두근 골고루 좋아지고요. 와이드를 하면은 상한 이두근의 단두가 좋아져요. 안쪽이요. 그 다음에 내로로 잡잖아요. 그러면 장두가 좋아져요. 바깥쪽. 그래서 바벨컬을 할 때 기본 로테이션 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스탠다드, 그 다음에 할 때는 와이드,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내로. 이렇게 그립을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 이 팔 앞쪽 골고루 좋아지겠죠. 이러면서 내가 봉오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좁게 잡아서 중량 쳐주고 그 후에 중량 빼가면서 반복 횟수 많이 해주면 좋아지겠죠. 우선 바벨컬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메인이야. 저는 이집바 덤벨 거의 안 해요.
그냥 바벨컬 거기서 잘 되면 나머지 안 해버려요. 바벨컬에 잘 못했다 싶을 때 이집바나 덤벨 사용해요. 만약 그것도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좀 지저분해지만 그때 마지막에 머신 써요. 최대한 바벨에서 죽으려고 노력하지 구차하게 지저분하게 이집바 덤벨컬 안 가요.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제 개인적인 운동 특징이니까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래요. 바벨컬에서 죽어요. 네, 그 이제 우리 그 많이 하는 그 이집바 있잖아요. 이집바는 언제 하냐면요. 내가 손목이 약해, 혹은 전완근이 약해, 혹은 손목을 좀 다쳤어. 그래서 바벨컬을 잡으면 이 손목이 아파서 못해. 이럴 때 이집바를 해요. 이집바는 이렇게 휘어져 있고 약간 사선으로 잡잖아요. 이집바의 특징은 전완근의 개입을 줄여주면서 손목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즉 전완근의 개입을 줄인다, 손목 부담을 줄인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하면요, 그만큼 상완 이두근이나 상완근의 자극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집바가. 또 하나는요, 이집바는 기본적으로 상완 이두근의 장기 개입을 높여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삼봉골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바벨컬에서 네로로 잡아서 해.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전완근이 지쳐서 못하잖아요. 이때 이집바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만 계속 공략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집바의 가장 큰 특징은 손목 부담을 줄여주고 전완근 개입을 줄여주면서 상완 이두근, 상완근 개입을 높여주면서 특히 바깥쪽 장두의 개입을 높여준다. 이게 이집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손목 다쳤을 때 가끔 저도 많이 써요. 다쳤을 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바벨컬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덤벨 있잖아요. 덤벨컬 많이 하죠. 그럼 덤벨컬은 거의 저는 마무리 용으로 써요. 다쳤을 때 왼쪽 오른쪽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원암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마무리용으로 늘리는데 더 포인트를 잡고 운동을 해요. 이집바하고 바벨은요, 가운데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더 늘리고 싶어도 이 허벅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더 늘리기가 어려워. 우리가 헬스에서 1cm의 미학이 있잖아요. 똑같은 중량이어도 1cm를 더 내려가면 같은 무게가 아니고 더 무거워지듯이 가동 범위도 1cm 더 늘렸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육의 길이와 근육의 성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덤벨은 가운데 막대기가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벨이나 이집바에 비해서 더 가동 범위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이 수축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이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덤벨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용으로 많이 써요. 그 앞에서 이제 바벨컬을 했기 때문에 덤벨은 무겁게 치고 싶어도 무겁게 못 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덤벨컬은 가장 큰 장점은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손목을 비틀 수 있다. 이거예요. 손목을 비틀 수 있다는 것은 이두를 더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보디빌딩 포즈 보면은 딱 해서 주먹을 살짝 앞으로 비틀잖아요. 꺾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것이 이두근이 이렇게 더 늘어나니까 여기를 더 채워준다고요. 이거보다는 이거. 마찬가지로 덤벨을 올릴 때 그냥 올려도 되지만 올리면 살짝 꺾어주면은 더 수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덤벨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에 비해서요. 이집바에 비해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밥에 컬에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집바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덤벨로 마무리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아니면 이집바나 바베컬 둘 중에 하나에서 정확하게 죽고 덤벨로 마무리 쳐도 되겠죠. 덤벨은 당연히 뭐 언더로 잡으면 뭐 골고루 좋아지는 거고, 해머컬 그럼 상완근이 좋아지고 전완근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가동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벨 있죠. 바벨이든 덤벨이든 이 팔 차렷 자세에서 허벅지 기준 주먹 한 2개 정도, 이게 준비 단계예요. 여기서 어깨 팔꿈치 고정시키고 그대로 구부리고 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대에다 보면은 이것이 팔이 점점 뒤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팔이 여기서 뒤로 빠질수록 삼두근 개입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될 수 있으면 뒤로 안 빠지게. 그래서 옛날에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두근 운동에서 이렇게 가슴에다가 뭐 차고 팔 걸쳐서 하잖아요. 그게 우리 그 프리처 컬 머신처럼 팔이 뒤로 안 빠지게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삼두근 개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예요. 딱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딱 그 바벨컬 할 때 딱 뭐 지지대 같은 이렇게 해서 딱 걸치고 하잖아요. 안 빠지게. 빠질수록 삼두근 개입이 많다는 거죠. 또 가동범위 여기 있죠. 이 상태에서 한 이 정도, 한 30도? 이 정도까지는 전완근 개입이 많아요. 그리고 30도에서 한 100도, 110도 이 정도까지는 상완근의 개입이 많고, 이제 한 100도에서 끝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상완 이두근 개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면 전체가 골고루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치팅 쓰는 사람들, 치팅 쓰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전완근 개입이에요. 그리고 올렸다가 내릴 때 있죠. 내릴 때 전완근이 받쳐주면서 내려가면은 이두근이 쫙 늘어나요. 즉 전완근의 개입이나 전완근의 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치팅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 전완근 개입할 부분에서 이 상태에서 튕겨. 그거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도 버티면서 쭉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그러면 전완근의 치팅에 의해서 전완근 개입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전완근 발달이 그만큼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균형이, 팔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근 운동할 때는 이 상체 치팅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이 이상적인 거에서 살짝 움직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살짝은. 근데 만약에 딱 튕겼어,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가. 그럼 팔 보이세요? 팔 각도 계속 이거야. 그러면 결국 사실 이 가동 범위도 많이 안 움직인 거야.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시점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많이 움직인 것, 가동 범위가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그냥 치팅 쓰면은 팔이 거의 안 펴져요. 고립시켜서 구부렸다가 최대한 버티면서 여기까지 늘려졌다가 다시 이게 와야 하거든요. 사실 이가 신림이 살짝 빠질 수도 있어. 그래도 팔꿈치는 거의 펴져야 돼요. 근데 대충 뭘 얘기하시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아시죠? 그래.
치팅이 되면 가동 범위가 줄어서 결국 고중량을 친다고 한들 힘은 다 분산되고 운동 자극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여기서 차렷해서 허벅지 기준 주먹 한 개, 두 개 정도 어깨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그대로 올려줬다가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완전 가동 범위를 하다가 힘 빠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딱 튕겨서 올라왔어요. 다시 자세 잡고 여기서 이 정도 있죠. 90도 정도? 여기서 이것만 해요. 마지막에. 이 동작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0도에서 30도까지 전완근, 30도에서 약 100도까지는 상완근, 100도에서 끝까지 130도까지는 상완 이두근.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은 상완 이두근까지 더 확실히 자극을 주고 끝낸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 두근 운동을 메인으로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앉아서 딱 앉아서 하면 딱 90도가 되죠. 여기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허벅지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완 이두근이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바벨 커리 좋아요, 덤벨 커리 좋아요 라고 얘기하죠. 제가 까먹었는데 과학적으로 덤벨 커리보다 바벨 커리 좀 더 운동 효과가 좋다고 이 과학적 근거 자료로 나온 게 있거든요. 큰 차이는 아닌데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면 바벨 커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두근을 키우고 싶다. 자세 동작 바르게 하면서 완전 가동 범위로 바벨로 줍는다. 그 다음에 20바나 덤벨로 마무리 해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말도 많고 버벅대고 또 카메라 살짝 틀어졌는데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태호섭이었습니다.